중간고나 재영고나 뭐 서라벌고 정도가 아마 남고 중에는 좀 공부를 잘하고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상위권이 되게 탄탄해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1등급 컷과 평균 점수 사이 격차가 다른 학교보다 적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1등급인데 다른 학교는 평균 점수는 요 정도여야 되는데 재영고는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죠. 중상위권이 많아서 굉장히 치열한 학교고 실수 몇 개 하면 등급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실수 없이 차분하게 섬세하게 문제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한 학교라고 보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를 좀 비중이 낮아요. 그 해마다 다른데 프린트가 아예 1년 동안 단 한 장도 안 나온 해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 단원만 나온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프린트를 잘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한다. 수업도 그렇고 출제도 그렇고 교과서에 충실하다라는 점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넘어가서 네 번째. 자, 이건 제가 뭘 표현한 그림이냐면 좀 조잡스럽긴 한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선생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재영고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시느냐.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난이도가 대체로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시험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었는데 들쭉날쭉하다 그랬죠. 작년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너도 나도 좀 잘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죽여놔야 되잖아요. 이제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 쉬웠다 그래서 할만하다가 아니고 다음 시험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고 저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뭐로 조절하느냐? 이걸로 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학에서 수능형 문학, 안 배운 작품과의 연계.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수능형 문항의 개수가 많아봤자 1개 정도였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도 꽤 중요한 시험이었던 거죠. 1학기 기말고사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시험지를 펴놓고 이렇게 비중을 보통 헤아려 보면은 역시나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지만 전국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중에 일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배운 작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해당 연도의 전국 모의고사, 뭐 중간고사 때는 3월, 뭐 기말고사 때는 6월 이런 식으로 이걸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수능형 문항의 개수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쵸. 이 재영고는 서술형을 항상 출제를 하는 학교예요. 사실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서술형을 요새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채점하기에 힘도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채점 기준 가지고 또 CCBB가 또 걸리고 뭐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서술형을 안 내는 추세지만 재영고는 뚝심 있게 매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비율입니다. 30문제 중에 6문제, 20% 정도의 서술형을 항상 내기 때문에 저희가 서술형을 감점되지 않게 이쁘게 잘 쓰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겠죠. 뭐 글씨 말고 그 기준에 맞게끔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아는 게 나와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깎인다든지. 그래서 서술형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이 시간 부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30문항의 서술형이 있죠.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학교는 22문제 내면서 서술형이 없기도 해요. 시간은 똑같이 주는데 재영고는 다른 학교는 똑같은데 50분 시험을 보는데 여기가 문항도 많고 서술형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서술형 못 옮기고 오는 경우가 첫 시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중간중간에 시간을 보면서 또 조절도 해야 되겠고요. 작전을 짜야죠. 서술형을 바로 옮기든 마지막에 옮길 시간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총평을 해드리면 제가 재영고는 난이도를 제가 한 4개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교과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무난한 편인데 언제든지 어렵게 할 수 있다. 난이도 조절은 보통 문항에서 수능형 문항 아니면 문법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시 같은 거 있죠. 문학에서도 시 같은 거 처음 보는 작품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뭐 주제 파악하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도 뭐 한 번 정도 선행해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다 만들어내지만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몇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도 일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현상 특징을 물어요. 서술상 특징.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사례를 제시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인데 이게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였어요. 교과서 내용이랑 필기해준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개념을 응용형으로 출제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어서 넣어봤는데 이게 지금 기억은 명사 파생 전미사, 니은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분류확인한 거예요. 처음 보는 글입니다. 이게 예문들이 뭐 학교에서 써준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예문도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보는 그 15세기 세종대왕 때 그 훈민정음 문장들을 놓고 명사 파생 전미사니 명사형 전성어민이를 구분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제가 적중을 했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필기해 놓은 걸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예문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는 있는데 명사 파생 전미사가 교과서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막 하셨더라고요. 필기를 보니까. 내지 않을 거면 그렇게 설명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연습을 하고 간 애는 너무 쉬웠죠.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운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간 걸 바탕으로 처음 보는 예문에서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능형 문제가 나왔는데 글씨가 좀 작네요. 이게 되게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작년 기출입니다. 이게 윤동주의 참외로 이육사의 광야 둘 다 안 배웠어요. 보통은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안 배운 걸 연계를 하는데 둘 다 안 배운 걸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이게 내신인데 수능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윤동주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동주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동주 시나리오가 시험 범위에 있는데 그 내용과 이 참외록의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렸어요. 1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난이도 높았다고 했던 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처를 못하면 좀 어렵다고 느꼈겠죠. 처음 보는 작품들끼리 막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윗글은 여기 없는데 윗글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 보기의 BC 보기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작품 ABC에 대해서 문제를 냈죠. 그래서 이런 수능형 문제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국 모의고사를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재연고가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지금 가는 교과서 나는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얘는 얘끼리 출제할 텐데 이걸 연계를 했다라는 게 조금 뭐 참신하다 그럴까요? 좀 어렵게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전국 모의고사를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거는 근데 알려주고 내요. 이렇게 연계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전국 모의고사 중에 현대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 느닷없이 때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에 따른 해석 이것도 문제 유형이 수능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뺐다 보니까 우리 재연고는 시간 압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연습이 좀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기출문제 좀 대표적인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습니다. 힘드신가요? 네. 자, 얼른 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학교 수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당신의 특장점이 뭐냐? 특징과 장점 뚜렷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저걸 꼽고 싶어요. 국어라는 과목은요, 똑같은 단원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학하고는 다른 점이요. 수학은 사실 뭐 선생님들 따라 풀이 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답이 다 똑같잖아요. 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국어는 다르게 설명했으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에 뭐 송미인곡이 들어간다. 저 송미인곡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거,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거, 제가 공부한 송미인곡을 설명하면 오히려 애들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이전에 애들한테 꼭 학교 프린트, 프린트 잘 안 나오죠? 그러면 뭐 필기한 거 빨리 보내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싹 다 넣고 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예시도 생각해보고 퀴즈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암기도 시키고요. 애들이 암기를 못하면 제가 보여줍니다. 니들이 못하면 내가 보여줄게. 제가 해버려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제가 아는 의문의 변동, 제가 아는 삼위인곡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수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주 교재를 직접 만듭니다. 당연하죠. 저거대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무슨 자습서 스캔 떠가지고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판 정리가 필요한 암기하는 걸 모아서 제가 빈칸도 뚫고요. 뭐 퀴즈가 필요하면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퀴즈도 제가 직접 만들고요. 예시가 필요하면 예시도 제가 직접 추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제가 교재를 만든다. 작년 거 안 갖다 쓰고 뭐 시중 교재 안 갖다 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개별학습에 대한 꼼꼼한 관리라고 제가 적었는데 아무리 제가 학교 수업 머릿속에 다 넣고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뭐 교재 열심히 직접 다 만들어도 애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한 명 한 명 호흡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애가 뭐라고 숙제를 안 해오면 남겨서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결과가 안 좋으면 재시험 보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부모님들께 매주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애가 수업을 어떻게 들었고, 숙제는 얼만큼 해왔고, 뭐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클리닉은 제때 왔는지, 테스트 결과는 몇 점이고, 반평균 몇 점이고, 다 해서 보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습이랑 테스트 같은 거 보시면은 국어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안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시험 직전에 하는 보강 있죠. 시험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사실 뭐 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뭐 돈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될 때까지 하겠다. 직전 보강이 아니라 뭐 어떤 수업이든 내가 떳떳하게 쓰면 백지가 아니고 애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도 애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믿고 보내주시면 결과로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